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. 그래서 프로 매도 10%. 자, 이거 해보신 분은 여기 지금 제가 말씀하셨지만은 10% 매도.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 한번 해보세요. 내가 조금 수익권을 수익권인 것 같아. 아니면은 내가 반등을 좀 한 것 같아. 이게 괜찮은 것 같아. 그러면은 10%를 반드시 매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은 첫 번째 10% 매도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? 더 오를까봐. 그리고 익숙한 게 좋거든요. 굳이 내가 이거 팔 필요 없거든요. 팔았는데 올라가면 짜증나거든요. 그런데요,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90, 100%에서 90% 되잖아요? 그래도 달라질 거 진짜 1도 없습니다. 여러분들 이게 90%가 내가 10% 팔았는데 그 다음에 5% 올라요. 그러면 좋은 겁니까? 나쁜 겁니까? 좋은 거잖아요. 왜냐면 내가 10% 팔았지만 90%가 5% 올랐잖아요. 그럼 나는 다 갖고 있을 때보다 몇 프로 손해입니까? 0.5% 손해인 거예요. 0.5%. 그렇잖아요. 근데 이 0.5% 때문에 내가 10%를 매도를 못해요. 배가 아파요. 그게 인간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 10%를 팔잖아요?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시장을 다르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. 조금 더 객관적으로, 그리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기다림이나 매수 타이밍이나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매의 눈을 더 가질 수가 있다. 만약에 내가 10% 매도를 안 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기도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더 올라가잖아요. 그 다음날 더 올라갈 것 같고, 그 다음날 또 더 올라갈 것 같고, 2배가 될 거고, 3배가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그런 흥분과,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뒤돌아보면은 주가 지수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고, 그때 막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럼 뭐예요? 주가는 이미 올라가서 상승인 겁니다.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. 중요한 겁니다. 10%꼭 매도해 보세요. 해보시면은,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, 처음엔 손이 안 나가요. 근데 하다 보면, 시장을 진짜 넓게 바라볼 수가 있고 편안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. 이 10%를 하잖아요. 그러면은 또 어떤 생각이 되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주가 이렇게 올라갔어요. 근데 여기 정고점을 뚫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10% 매도 올라갔어요. 그럼 뭐예요? 아씨 짜증나. 내가 이거 10% 괜히 팔았네. 이게 아니라 어? 와 내가 나머지 90%가 올랐구나. 근데 시장이 지금 너무 과열인 것 같은데 그래 10%더 매도. 더 올라가요? 그럼 어떻게 돼요? 10% 매도. 그럼 내 평균 매도가는 어디예요? 여기죠. 그쵸? 근데 생각해 보세요. 예.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서 매도를 하고 매도하잖아요. 근데 매도하고 매도 올라가도 좋고 떨어지고 좋다니까요. 이걸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.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거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진짜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.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. 마음이 편하고 내가 네가 한번 해봐라 시장 미장 떨어져 봐라 이게 됩니다. 그러면은 내 평단가 여기란 말이에요. 근데 생각해보시면 여기서 팔잖아요.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. 기분이 나쁜 거예요. 여기서 내가 10% 매도하고 10% 매도했으면 여기서 전저점의 지지 하나 안 하나 보고서는 내가 다시 20%살 수 있거든요. 그 이런 걸 이제 보시면은 결국에는 주가는 11개월 횡보하고 떨어지고 하다가 한 달 오릅니다. 한 달. 한 달. 결국 한 달에 이틀 올라요. 한 달에 이틀 오릅니다. 평균적으로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. 예전에. 이틀 오릅니다. 그 이틀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건데 나머지
90%는 뭐예요? 횡보장 아니면 하락한다고요. 그럴 때 여러분들 10% 매도한 것은 거의 대부분 이득입니다. 근데 만약에 10% 매도했는데 급등을 해요. 10%막 15% 상한가 가요. 자, 좋아요. 15% 올랐다 칩시다. 그쵸? 거기에 10%가 얼마입니까? 1.5%예요. 1.5%. 내가 1.5% 손해 본 거예요. 그 손해 본다 말할 수 있을까요? 내일장 15% 올릴 가능성이 몇이나 되겠어?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. 정말 적겠죠. 2,400개 종목 중에서 15% 올라간 게 몇 개겠어요? 손가락 10개 안에 안 됩니다. 그쵸? 확률이 정말 1%가 안 된다고요. 그러니까는 그 1%가 안 되는 걸 위해서 내가 마음고생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10%를 매도해 보세요. 반드시 해보시면 마음이 편합니다. 자, 그럼 얼마를 매도해야 되냐? 여러분들이 배가 안 아플 정도만. 처음에는 10% 하는 거요. 어렵습니다. 근데 하다 보면은, 뭐야, 이거. 그게 달라진 거 없네?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실 거 뭐냐면은, 처음에는 10% 매도하잖아요. 그럼 바로 사고 싶어요. 이 불안해요. 빨리 내 현금을 빨리 이 주식으로 바꾸고 싶은 이런 욕구가 아주 가득합니다. 빨리 다시 사고 싶어요. 빨리 다시 원상복구 채우고 싶어요. 하지만 오늘 매도했다라는 것은 내일 안 사겠다는 거와 똑같습니다.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. 오늘 매도했다는 것은 내일 안 사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적어도 내일은 사지 말아야죠. 근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. 자, 요 10% 파는 거는 이제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 난이도는 내가 10% 팔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다음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. 그런 판단을 선 거예요. 근데 내가 그걸 불복하고 다시 산다. 그런 거는 뭔가 엄청난 근거가 있어야겠죠. 그쵸? 네. 결국에는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팍 돼요. 그럼 여기서 백날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. 하지만 여기서 0.5%, 0.5%, 0.5%, 0.5%, 쭉 한 달간 모아가잖아요.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한 5% 됩니다. 뚝 떨어지죠. 그럼 내가 이거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. 제가 추천드릴 방법을 말씀드려볼게요. 만약에 내가 10%를 매도했잖아요. 근데 그 매도했는데 수익이 났어요. 10% 매도했는데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. 10% 매도했더니 거기에 순수익이 200이에요. 이거를 넣는 게 아니에요. 다음에 매수했을 때 이거는 그냥 놔두세요. 이해되시죠? 다시 제가 자, 1억 있습니다. 자, 1억을 내가 투자했는데 여기서 내가 얼마예요? 1000만 원 매도했습니다. 1000만 원 매도해서 내가 100만 원 플러스가 됐어요.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매수를 할 때 1100만 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얼마 매수한다고요? 1000만 원. 음. 여기서는 9000이 되겠죠? 9000에서 플러스 1000만 원만 저점에 다시 추가 매수해서 또 이거 해보세요. 또 수익이 나요. 매도하세요. 플러스 50만 원 됐죠? 이거 놔두는 거예요, 이거는. 예. 그래, 막 행보하다가 팡 되죠? 아래 떨어지죠?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? 이것도 결국에 내가 1억 물리는 거예요, 여기서. 그죠? 더 이상 이제 손쓸 수가 없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예요? 이거 남겨놓은 거. 남겨놓은 걸로 밑으로 내려갔을 때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0%, 20%에 대한 익절을 하셨을 때 그 10%, 20%를 여러분이 샀다가 다시 팔아가지고 다시 저점에 다시 사가지고 이익을 봐요.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복리의 마법을 누리려고 하면은 결국에 10% 매도에 대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더라도 꼭 10% 매도를 해라.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% 매도 후에 마음이 편하다. 떨어져서 다시 추가 매수했다. 그렇죠? 대신에 제가 뭐라고요? 이익 본 거를 놔두고 계좌에다가 놔두고 사라. 다시 그만큼만.
반복해보세요. 그러면은 나중에 되잖아요. 그러면은 1억에서 이게 플러스 10% 됩니다. 여기 지금 1000만원 쌓여있는 거, 계좌에. 그럼 추가로 내가 여력할 수 있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풀베팅 하시다면 반드시 특히 여러분들 제가 최근 아니지만 제가 한 1, 2년 전에 그 도깨비 말씀드렸죠. 샤론의 도깨비. 어때요? 반복이 되면 주가가 내 계좌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? 내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된다고요. 근데 어때요? 비중을 일정하게 가져가면서 매도 매수가 반복이 되면 어때요?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. 그래서 외국인과 개인이 그러면 쟤네들은 뭐 샀다 팔았다 왜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야?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샤론의 도깨비에 의한 통계적 데이터죠. 이해가 되시죠?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됩니다. 무조건 해야 됩니다. 우리가 또다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 과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목 놓아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걸 실천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린다. 이해가 되시겠죠? 꼭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